자, 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 사건의 단서를 추적하는 시간입니다.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돌직구 강력 반장으로 우리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 반장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강력 사건의 단서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강력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불이 정말 크게 났습니다. 사고 영상 입수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아침이었어요. 서울 마포구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아파트를 뒤덮습니다. 14층에서 난 불,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다급하게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이 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사망한 2사람은 모자 관계였다고 합니다. 자,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바로 옆동에 사는데요. 문 콩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연기가 나고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너무 긴박해 보였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도 들리고 살려주세요, 문이 안 열려요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무슨 불이 자꾸 나와야지 자력으로는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이미 안 보여요. 이거 연기가 꽉 펴가지고. 자, 이 사망한 2사람의 관계는 안타깝게도 모자 관계였습니다. 좀 사고 원인이나 이런 걸 좀 수사해 봐야 되는데 사망자 2명이 이제 모자였어요. 예. 어머니와 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아침에 이제 불이 나갔고 피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모자 관계에서 아마 어머니가 쓰러지셨고 아드님이 이게 구하고 나올 때 이런 단계가 가장 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대 건장한 이 성인 남성도 이 화재에는 굉장히 취약하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먼저는 연기라고 해야 되나요? 연기. 그것을 흡입하게 되면요 힘이 쪽 빠집니다. 그리고 이 젊은 남성은 이 호흡량이 세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시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반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 화재 시에는 물수건으로 이 코를 막고 아래쪽으로 하면서 피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안타까운 이 사망자, 모자 사망자로 이어졌는데 홀로 살아남은 이 아버지가 우리 아들을 못 봤냐라며 애타게 울부짖어서 이웃 주민들이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애타게 찾은 아버지 홀로 생존, 구조 후 온몸에 붕대 두른 채 제 아들을 못 보셨습니까? 가족을 구해야 한다라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 아내죠. 사망한 아들 어머니는 병원 이송 후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웃 주민들, 숨진 아들 최근 군대를 전역한 모범생이었다. 싹싹하게 인사 잘하는 보기 드문 청년이었다. 남편은 CPR을 받으면서 내려오는 아내를 보며 울부짖었다라는 주민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을 못 보셨냐라고 애타게 울부짖은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좀 느껴집니다. 예, 사실은 같이 이제 소화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쓰러지셔갖고 하는데 아들이 구해지는 걸 자기가 확인을 못한 거죠. 안타깝죠. 사실은 가족을 구해야 되는 가장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 상황이 점점 비통합니다. 네, 우리 아들 어디 있냐? 사실은 이제 쓰러졌다가 이 아버지도 지금 구조가 된 거군요. 그렇죠. 예. 같이 소화 활동을 하시다가 쓰러지신 거죠. 방에서 화재 불길이 치솟았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과연 이 안타까운 화재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좀 함께 보시죠. 아들 방, 전동 스쿠터 리튬 이온 배터리 충전 중 폭발로 추정되고 있고요. 60대 부부가 물과 소화기로 진압을 시도했지만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층에 소화기를 끌어와 뿌리려 했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소방대원에 의해서 아버지는 현재 구조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화재 원인이 이 전동 스쿠터 충전 배터리 때문이에요? 예, 전동 스쿠터를 사실은 왜 방 안에서 충전하느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전혀 어떤 포트가 없습니다.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포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파트를 올려와서 배터리를 가지고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제 이 기전을 잘 모르십니다, 어르신들은. 왜냐하면 절대 물을 뿌리면 안 됩니다. 리튬 같은 거 물어는 폭발을 해버립니다. 물 뿌리면 안 돼요? 장이 안 되죠. 보통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것을 모래라든가 아니면은 말하자면 가스가 없는 상태로 해야 되는데
저 상태에서는 폭발이 대단히 열폭주가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피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끄시 끌려고 하시다가 폭발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물을 뿌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근데 사실은 저 상황에서는 가장 초기 같은 경우는 욕조 같은데 물을 채워서 해야지만 사실 그 시간이 되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물이 채워져 있다면 그걸 갖다 거기다 넣고 빨리 피하셔야 되는데 그 시간이 10초 그 이상도 안 될 겁니다. 보통 저게 그 방화수사관들이 참 그 찾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저거는 뭐 흔히 말하는 뭐 어떤 걸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용 소화기가 좀 나왔다고 하는데 시중에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소화기로도 안 꺼지는군요. ABC로 안 됩니다. 야. 전기 소화기로도 안 되기 때문에 저 경우는 사실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피하셨어야 되는데 본인은 이제 소화 활동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에 물을 뿌리셨는데 그거는 뭐 저 모르셨으니까 그래서 폭발이 일어난 거고 야. 그 과정에서 아드님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죄책감이 크실 것 같아요. 이게 안타깝네요. 내 눈앞에 뻔히 이게 예. 불 붙은 게 보이고 폭파된 게 보여서 집이 타는 걸 막기 위해서 불을 꺼야겠다 생각했는데 불은 안 꺼지고 여름 폭주됐고 아들의 이제 아내까지 잃게 됐으니 이거 얼마나 이 참 황망한 사건입니까?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강력한 사건 함께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어제 아침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죠. 2명이 목숨을 잃었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시죠. 바로 옆동에 사는데요. 통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연기가 나고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너무 긴박해 보였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도 들리고 살려주세요, 문이 안 열려요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무슨 갖고 나왔지 자료는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이미 안 보여요. 이거 연기가 꽉 켜가지고. 이 사고로 이 14층 아파트 안에 있던 집 안에 있던 60대 어머니와 20대 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이 오후에 이 소식이 뉴스로 보도가 될 때만 해도 저도 보고 왜 탈출을 못했을까? 자고 있는 시간도 아닐 텐데 라는 의문점을 가졌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이런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소방당국 등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지금 합동 검색을 실시했는데 아직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배터리 화재, 그러니까 집 안에 있던 전기 스쿠터가 충전 도중에 폭발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러면은 탈출을 못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 정황이 뭐 어떤 정황이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불이 난 시간은 오전 8시니까 모두 다 깨어있던 상황이고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여기에 같이 살고 있는 60대 아버지가 소화기를 끄다가 다른 소화기를 가지러 가는 사이에 이렇게 열폭주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너무나 그 고열로 폭발을 하고 특히 이것이 열폭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일반 소화기나 일반 물로 끄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거의 안 폭발을 꺼진다고 한다는 하죠.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실내에서 이렇게 충전한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탈부착하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또 충전은 이 실내에서 하게 되는데 아들 방에서 충전 중에 갑자기 폭발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 폭발 시에도 소화기로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아버지가 소화기를 끄다가 다른 소화기를 가지고 오는 그 찰나에 너무나 폭발력이 커서 손도 대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현재 리튬 배터리의 특성상 이렇게 실내에서 고열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이 불이 굉장히 높은 수준, 그러니까 대폭발 수준으로 이제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화재로 안타깝게도 어머니와 아들은 사망한 상황입니다. 이 리튬 이온 배터리 폭발 화재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죠? 배터리 공장에서 불이 났을 때 전문가들은 첫 번째가 빨리 도망가라였습니다. 배터리를 끄려고 절대 하지 말고 무조건 현장을 떠나라는 게 배터리 화재의 특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점을 명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절대 끌려고 그 불 근처에 있어 봐야 열폭주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좀 더 분석해 봐야겠지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도 물론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배터리야 물로 꺼지지 않는 게 맞지만 14층에서 난 불이 위층으로 또는 주변으로
너무 지나치게 크게 번지지 않았냐. 그나마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인데요. 들어보시죠. 여기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상 연도에 따라서 16층 이상 설치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한 층이 14층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관련 법상 이게 98년도에 준공이 됐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당시에 16층 이상에는 의무 설치인데 그 이하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법이라는 게 이렇게 뭐 여기 뗐다 붙이고 저기 뗐다 붙이고 하나요? 같은 아파트인데 다 당연히 의무로 설치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에 의해서는 2004년부터 11층 이상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화 적용을 받는 건설사들이 이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설치되지 않은 주택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실제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주택의 65%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의무가 아니더라도 비용보다 안전, 생명이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산이나 충북 등에서는 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를 전수조사한다고 하니 아파트 전체의 차원에서나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비용을 일부 들이더라도 조금 네. 생명을 더 지키는 방향으로 좀 안전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전기 자전거, 전동 스쿠터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충전할 때 각별히 유의하시고 글쎄요. 집 안에서 충전하는 행위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오늘 새벽엔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에서 연기가 발생해서 한때 출근길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특수 차량 배터리에서 시작된 연기였는데요. 알고 보니 최근 배터리 공장 화재로 위험성이 알려진 리튬 배터리였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지하철 역사가 뿌연 연기로 가득합니다. 소방대원들이 방독면을 쓴 채 선로로 진입합니다. 오늘 새벽 3시 45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선 도곡역에서 대치역으로 향하던 작업용 특수 차량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선로에서 궤도 작업을 하다 불이 났는데 발화 지점은 차량에 탑재된 리튬 배터리였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선로에 가득 찬 연기를 빼내라 지하철 3호선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가 오전 6시쯤 재개됐습니다. 한 7시 20분쯤 도착했는데 연기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마스크 벗으니까 약간 매캐한 타는 냄새 있죠. 왜 종이 타는 냄새 말고 왜 쇠 같은 거 타고 나면 나는 냄새. 소방당국은 리튬 배터리의 추가 폭발이나 연소에 대비해 작업 차량을 선로에서 차량 기지로 견인해 진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차량에 탑재된 리튬 배터리를 빼낸 다음 야외에 설치한 대형 수조에 담가 열을 식힌 겁니다. 연기 시작 후 완전 진화까지 무려 5시간이 걸린 이유입니다. 리튬 배터리는 일반 승객들이 탑승하는 열차에도 정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전력원으로 탑재돼 있습니다. 시민들도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를 떠올리며 불안을 호소합니다. 놀랐어요. 배터리 화재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를. 다만 배터리 전문가들은 승객들이 타는 열차에 들어가는 리튬 배터리는 소용량이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에 대한 우려가 크죠. 어젯밤에는 서울 세관 건물 지하에 있던 전동 스쿠터 리튬 배터리에서 불이 났습니다. 김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차 한 대가 서울세관 청사 건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소방차 2대도 경광등을 번쩍이며 뒤따릅니다. 어젯밤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기계실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이곳은 어젯밤 화재가 발생한 서울세관 앞입니다. 지하 2층 기계실 사무실이 있던 리튬 배터리에서 불이 난 건데요. 전동 스쿠터에 사용되는 배터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스쿠터와 분리된 상태였고 충전 중도 아니었습니다. 분리돼서 완전 사용 안 하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리튬 배터리 자체적으로 그냥 발화가 된 거죠. 불은 10분 만에 진화됐고 인명피해도 없었지만 사무실 일부를 태워 27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 인천시 청라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2대를 태운 전기차 화재도 충전 상태가 아닌 리튬 배터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잇따른 배터리 화재에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동 스쿠터는 기계실 직원 소유라며 필요시 직원을 상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연립주택 지하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자전거 배터리가 폭발했습니다. 최소 13시간 넘게 충전 상태였는데요. 리튬 배터리 과충전에 의한 과열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연립주택 반지하 창고에 세워놓은 전기자전거. 자전거에서 연기가 급속히 뿜어져 나오는가 싶더니 번쩍하는 섬광과 함께 불길이 치솟고 폭발이 일어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튑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섰고 불은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에 있던 집기들로 옮겨붙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자전거의 리튬 배터리에서 불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불이 나기 전날 밤 9시쯤부터 충전에 들어갔는데 13시간 반 정도 전원에 연결돼 있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과충전으로 인한 배터리 과열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과충전이 되면 그 배터리 자체에서 고열이 발생이 돼요. 뜨거워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분리막이 손상이 되면서 두선이 붙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폭발로 이어지는 거예요. 전기자전거 배터리 화재는 2019년 2건에서 지난해 4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정 충전 시간을 지켜야 화재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배터리 화재는 전기차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하루 가정집에서, 창고에서, 길거리에서 무려 4건의 배터리 화재 사고가 연이어서 발생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인도에 설치된 기계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대원들이 쇠막대기로 덮개를 열자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다른 대원은 내부에 소화기를 뿌립니다. 전기 1륜차 배터리 충전 시설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9시 50분쯤입니다. 소방당국은 리튬 배터리 폭발 위험성 탓에 인근을 통제하고 전력을 차단한 끝에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희뿌연 연기가 나옵니다. 외벽은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은 차량과 자전거 등을 태우며 삽시간에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건물 외부 등을 태웠습니다. 주민 7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개인형 이동장치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보세구역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의류 등이 소실됐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있던 드론용 리튬 배터리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다세대 주택 반지하 세대에서도 전기자전거 배터리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서 배터리 관련 화재 위험성이 커진다고 경고합니다. 주요 온도가 일정 이상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온도도 그만큼 더 올라가 있는 거죠. 평상시에도. 열이 축적이 되고 그것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래서 높은 거죠. 온도와 습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은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배터리를 보관할 것을 당부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